메이븐 기초 사용입니다. 먼저 아파치 메이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븐 아파치 org URL로 이동해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바이너리 아카이브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해제하고 빈 디렉토리를 패스 환경 변수에 설정해서 간단하게 메이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맥 OS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면 홈브루를 설치하고 brew install 메이븐 명령어로 손쉽게 메이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이븐을 사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에 mvn archetype generate 명령을 입력합니다. mvn archetype generate 이 명령은 개발자와 상호작용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메이븐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단계적으로 표시되면 개발자가 해당 정보에 필요한 값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가 2011 다음에서 깜빡거릴 때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때 받아들인 값 2011은 디폴트 아키타입 번호로 메이븐 아키타입 퀵스타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가 choose 넘버 8 다음에 깜빡거릴 때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때 받아들인 8은 아키타입 버전으로 1.4 버전을 말합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가 그룹 ID 다음에서 깜빡거릴 때 com.mycompany를 입력합니다. 이 값은 그룹 아이디로 프로젝트가 속한 그룹의 식별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패키지 형식으로 계층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 프롬프트가 아티팩트 ID 다음에서 깜빡거릴 때 hello를 입력합니다. 이 값은 아티팩트 ID로 프로젝트나 모듈을 식별하는 값입니다. 다섯 번째 프롬프트가 버전 1.0 스냅샷 다음에서 깜빡거릴 때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값은 프로젝트 결과물의 버전입니다. 여섯 번째 프롬프트가 패키지 com.mycompany 다음에 깜빡거릴 때 엔터키를 누릅니다.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생성할 패키지를 말합니다. 엔터키를 눌렀을 때의 디폴트 값은 그룹 아이디와 동일합니다. 일곱 번째 프롬프트가 Y 다음에서 깜빡거릴 때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빌드가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생성되면 이와 같이 현재 디렉토리에 hello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가 생성됩니다. 이 구조는 아키타입이 메이븐 아키타입 퀵스타트인 경우에 생성되는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아키타입이란 원래 심리학 용어로 심리학자 칼 융이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의 패턴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프로젝트에 적용한다면 프로젝트마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을 하나의 아키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븐 아키타입 퀵스타트 아키타입은 샘플 메이븐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아키타입입니다. 이에 대하여 메이븐 아키타입 웹앱 아키타입은 이와 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갖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src 메인 자바 디렉토리에는 자바 소스 파일이 위치합니다. src 메인 리소시즈 디렉토리에는 속성이나 XML 등 리소스 파일이 위치합니다. 이 디렉토리에 있는 리소스는 자바 클래스 경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src 메인 웹 앱 디렉토리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일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웹 inf web.xml이나 index.jsp와 같은 파일들이 위치합니다. src 테스트 자바 디렉토리에는 JUnit 테스트 자바 소스 파일이 위치합니다. src 테스트 리소시즈 디렉토리에는 JUnit 테스트에 사용되는 리소스 파일이 위치합니다. 만약 메이븐이 기본적으로 생성하지 않은 디렉토리라도 수작업으로 추가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rc 메인 디렉토리에 리소시즈 서브 디렉토리를 생성하면 메이븐은 리소스 디렉토리로 인식합니다. 메이븐 프로젝트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창에 메이븐 컴파일 명령을 입력하면 됩니다. mvn 컴파일. 그래서 컴파일이 성공하면은 컴파일된 결과는 타겟 클래시즈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컴파일한 결과를 테스트하고 싶다면 터미널 창에서 mvn 테스트 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테스트도 성공했다면 이제 배포 가능한 jar 또는 var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패키지를 생성할 때 터미널 창에 mvn 패키지 명령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타겟 디렉토리에 패키징된 jar 또는 var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메이븐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루트 디렉토리에 form.xml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form.xml 파일이 폼, 프로젝트 오브젝트 모델, 즉 프로젝트 객체 모델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 여기에는 프로젝트 관리와 빌드에 필요한 환경 설정, 그리고 의존성 관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 그림은 폼 파일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생성되는 폼 파일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폼 파일에서 네임과 URL 요소는 프로젝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이의 연관성을 설정하는 폼 연관성은 이와 같은 요소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룹 아이디는 프로젝트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는 프로젝트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은 버전, 패키징은 패키징 방식으로 jar, var 또는 EAR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pendencies 요소는 이 프로젝트가 의존하는 다른 프로젝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프로젝트가 의존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dependency 요소로 설정합니다. dependency 요소 안에는 그룹 아이디와 아티팩트 아이디, 서브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룹 아이디는 의존 프로젝트 그룹의 아이디고 아티팩트 아이디는 의존 프로젝트 아티팩트 아이디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에서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dependency hibernate core hibernate ORM 버전은 6.1.7 파이널. 이와 같이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존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이븐 변경 내용을 로드합니다. 사실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버네이트 코어 모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가 의존하는 여러 개의 외부 잘 파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븐이 다운로드한 하이버네이트 코어 모듈의 form.xml 파일을 보면 이와 같이 많은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이븐 의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모두 일일이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메이븐 의존성을 사용하면 이와 같은 의존성 설정만으로
하이버네이트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모든 모듈들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하여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일이 필요한 모든 모듈의 의존성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모듈만 의존성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의존성을 설정할 때 스코프 요소를 사용을 해서 의존성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코프 요소에는 이와 같은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은 컴파일 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행과 테스트할 때도 포함되고 디폴트 값입니다. 런타임은 컴파일할 때는 필요하지 않지만 실행할 때 필요해서 배포할 때 포함시킵니다. provided는 컴파일할 때는 필요하지만 실행 시에는 컨테이너 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배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정합니다. 테스트는 테스트 코드를 컴파일할 때 필요하다는 것을 지정합니다. 이때 테스트할 때는 포함되지만 배포할 때는 제외됩니다. 특정한 모듈의 폼 정보를 찾을 때 유용한 폼 검색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http search maven org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http www mavenrepository.com 사이트도 아주 유용합니다. 메이븐은 폼 파일에 설정한 의존성 모듈이나 플러그인들을 메이븐 중앙 레파지토리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현재 중앙 레퍼지토리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원격 레파지토리에서 다운받은 모듈은 로컬 레파지토리에 저장됩니다. 로컬 레파지토리는 사용자 홈 디렉토리 밑에 .m2 레파지토리 서브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에는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형식으로 서브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은 모듈을 저장합니다. 메이븐은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명령을 실행했는데 이들 명령이 모두 빌드 라이프 사이클에 속하는 단계입니다. 메이븐은 이와 같이 3개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합니다. 각 라이프 사이클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마다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플러그인과 목적이 정의되어 있어서 단계 순서에 따라 플러그인이 명령을 실행하여 작업이 실행됩니다. 빌드 라이프 사이클에는 이와 같은 단계들이 포함됩니다. 밸리데이트 단계는 현재 설정과 폼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합니다. 제너레이트 소시즈 단계는 코드 생성기가 이 다음 단계에서 컴파일되고 처리할 소스 코드를 생성합니다. 컴파일 단계는 소스 코드 파일을 컴파일합니다. 이때 컴파일러 플러그인에 컴파일 고al, 즉 목적이 실행됩니다. 테스트 단계는 컴파일된 코드를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때 썰파이어 플러그인에 테스트 고al이 실행됩니다. 패키지 단계는 실행 가능한 모듈로 패키징합니다. 이때 잘 플러그인에 잘 고al이나 와 플러그인에 와 고al이 실행됩니다. 인스톨 단계는 패키징된 모듈을 로컬 레파지토리에 저장합니다. 이때 인스톨 플러그인에 인스톨 고al이 실행됩니다. 디플로이 단계는 패키징된 모듈을 리모트 레파지토리에 저장합니다. 이때 디플로이 플러그인에 디플로이 고al이 실행됩니다. 특정한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실행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명령을 한 것처럼 mvn 단계명 형식으로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mvn 컴파일해서 컴파일을 하거나 mvn 인스톨 해서 패키징된 모듈을 로컬 레파지토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 플러그인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계 대신에 플러그인과 목적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mvn jar 플러그인에 jar goal 목적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플러그인만 실행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실행하면 그 단계 이전의 모든 단계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단계를 실행하면 패키지 단계의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전에 그 이전의 모든 단계에 정의된 플러그인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